이번 시간에는 수장공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수장공사는 우리가 건축물을 칠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공사를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도배, 바닥에 뭐 마루판 까는 거, 뭐 장판 까는 거, 비닐 장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원목 마루도 될 수 있고, 뭐 각 마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천장 같으면은 우리 마감할 때 뭐로 합니까? 상가 같으면 텍스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는 뭐 말 그대로 칠하는 거죠. 칠을 해서 뭐 천연수지라든지 뭐 합성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라서 마감하는 거 이런 걸 갖다 도장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장공사는 뭐 우리가 뭐 몰타르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공사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하게 되는 수장공사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미장공사 위에 마감 작업이나 실내의 마무리 공사입니다. 마감 작업이나 실내의 마무리 공사 및 건식공법의 공사 일체를 이끄는 것입니다. 건식공사의 일체. 그러니까 뭐 도배라든지 뭐 이 마루판 까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텍스 붙이는 거라든지 비닐 장판 까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용어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공사는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건물의 최종 마무리 단계죠. 그러니까 이 수장공사가 잘 되어야지 건물을 봤을 때 시공 정도가 뭐 우수하다 이제 이렇게 눈으로 말할 수 있죠. 눈으로 보이는 거는 이 수장공사가 다 눈으로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안쪽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뭐 제대로 정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소비자들이나 뭐 사용하는 사람들의 눈으로서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안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죠. 근데 수장공사는 우리가 눈으로 딱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건물의 뭐 이 마감이 뭐 정확하니 깔끔하게 되었니 안 되었니 이런 말들을 이 수장공사를 보고 주로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수준이 좀 잘 나와야 됩니다. 하나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장판 까는 거 이것도 수장공사죠. 뭐 우리가 바닥에 온돌마루나 뭐 원목마루, 강마루, 강화마루, 데코타일 이런 것들을 쓰죠. 그 외에 또 방 같은데 요즘은 뭐 많이 안 쓰지만 옛날에도 많이 썼던 뭐 비닐 장판 이런 것들도 다 수장공사에 해당되겠죠. 비닐 장판 까는 거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이 마감면에 붙는 거이죠. 붙는 공사들은 일단 청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울퉁불퉁하거나 뜨는 현상들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닐 장판 깔 때 바닥 청소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접착제를 바르고 비닐 시트를 깔고 보양을 해주는 이런 순서대로 나갑니다. 비닐 장판을 우리가 주택에서 아직도 뭐 많이 까는 데는 많이 있죠. 이 장판을 까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장판을 재단을 잘해야 되죠. 한번 재단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닐 장판 깔 때 어떻게 재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의 형태를 보고 잘 잘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접합부 처리가 잘 돼야 됩니다. 보통 이 뭐 한 장짜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또 놓고 해가 중간에 연결을 시키죠. 연결시키는데 저 부분을 이래 뭐 겹쳐 놓는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죠. 잘라서 편편하게 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장판을 두 개 놓고 여기를 자르죠. 중간에 잘라가 요거는 버리고 요것도 버립니다. 버리고 여기를 이제 맞추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딱 자를 수가 없습니다. 약간 사람 뭐 자르다 보면 약간 삐끌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유격을 보통 약간 두죠. 한 5mm 정도 이렇게 유격을 둡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 장을 대고 잘라 가지고 요만큼 이렇게 유격을 둡니다. 이연부에 한 5mm 정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실리콘 처리를 하는 거죠. 쫙 가면서 이제 붙여주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씩
정확하게 요격이 여기는 5mm, 예를 들어 여기는 뭐 3mm, 여기는 2mm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실리콘 처리를 딱 하면서 정확하게 되는 것처럼 미관상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딱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유격을 보통 투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쪽 면, 이쪽 면이 전부 다 편편하게 딱 펴지죠. 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편편하게 딱 펴져서 이 접착제를 발라줘야지 덜뜸 현상이 줄어들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닐장판은 이런 식으로 깔고 그 다음에 비닐장판 마루판도 마찬가지죠. 이런 마루판들을 까는 겁니다. 마루판을 까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많이 까는 게 원목 마루는 요즘 잘 안 깝니다. 왜냐하면은 보기는 좋은데 비싸고 또 뭡니까 뭐 물건 같은 거 떨어뜨렸을 때 흠이 많이 나기 때문에 원목 마루보다 원목 마루 느낌의 뭐 각마루를 많이 깔죠. 제일 많이 까는 게 각마루, 그 다음에 뭐 강화마루, 그 다음에 데코타일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강마루 같은 거는 지금 이게 지금 강마루하고 데코타일하고 강마루하고 뭐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시공하는 방법이 일단 청소가 잘 돼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울퉁불퉁하거나 뭐 덜뜸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청소가 잘 된 다음에 접착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마루판을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하나씩 붙이는 형태죠. 그래서 강마루 형태 아니면 데코타일 형태로 붙이게 되겠죠. 근데 데코타일은 가격은 많이 쌉니다. 강마루가 예를 들어가 뭐 해배당 한 10만 원 정도 한다 이래 되면 데코타일은 엄청 싸죠. 뭐 한 2만 원 정도 수준. 뭐 재질마다 좀 다르지만 이만큼 이렇게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상가 바닥 같은데 보면은 데코타일을 많이 깔죠. 강마루가 보면은 원목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데코타일처럼 편리하게 붙일 수 있고 이런 거라고 단단하고 경도가 좋다는 얘기죠. 먹었던 거 웬만큼 떨어뜨려 가지고는 흠집이 별로 안 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데코타일은 싸고 뭐 다 좋은데 시공성도 좋고 좋은데 밑에 보일러가 있는 형태 있죠. 방바닥에 깔면은 이게 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데코타일 시공했을 때는 뭐 비용도 싸고 잘 붙어 있고 괜찮은데 만약에 보일러가 깔려가 있다. 열기가 가해지면 이 벌어집니다. 중간에가 연결 부위가 요 부분이 벌어진다는 말이겠죠. 요 부분이 요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로 먼지 다 낑기겠죠. 먼지가 다 끼어가 있어가지고 뭐 청소해도 잘 안 빠지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있는 곳에서는 데코타일을 안 씁니다. 그래서 좀 뭐 우리가 주택 같은 데는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뭐 각마루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화마루를 쓰죠. 강화마루는 말 그대로 요 표면이 단단합니다. 그죠? 아주 단단하죠. 그런데 강화마루는 이렇게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고 밑에 시트지를 깔아 놓습니다. 방수 시트지를 깔고 그 위에 이래 이음으로 이어 넣는 형태죠. 끼워서 이어 넣는 형태입니다. 쪽매 맞춤처럼 하나씩 하나씩 다 끼워 가지고 이렇게 놓는 겁니다. 딱 부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조금씩 움직이죠. 이 끝을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떠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고 약간씩 움직입니다. 습기가 많으면은 약간씩 뜨고 그 다음에 습기가 없으면 또 깔아앉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습기가 약간씩 있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있으면은 강화마루는 붕 뜹니다. 떠가지고 한 일정 부분이 꿀렁꿀렁거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강화마루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강화마루 이런 것들은 다 좋기는 좋죠. 좋은데 밑에 우리가 이 바닥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공을 해버리면은 이 뜨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다 하는 걸 알아놔 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강화마루는 이 걸레바지 밑에 딱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강화마루를 깔고 그 위에 걸레바지를 붙입니다. 그럼 걸레바지 두께가 한 10m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10mm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항상 약간 떠 있는 상태로 이제 움직이는 거고 강마루 같은 것은 딱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본드로 딱 붙여가지고
걸레바지로 딱 고정이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닥 깔기, 예, 이제 수장공사들이겠죠. 보통 주택의 바닥은 뭡니까? 장판 아니면 요즘은 옛날에처럼 뭐 종이 장판은 잘 안 쓰죠. 비닐 장판을 하든지 금방 설명했던 뭐 강마루, 강화마루, 데코 타일 뭐 보통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 바닥 깔기 저는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밑에 이 습기가 어느 정도 있냐 이거를 이 공사하기 전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 장판 같은 경우에 밑에 습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접착제가 안 붙어가 떨 가능성이 높아요. 꿀렁꿀렁거린다는 얘기겠죠. 다 습기가 있는 상태 같으면은 접착이 밀접하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좀 꿀렁꿀렁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바닥이 수장공사 하기 전에 어떤 재료든지 간에 마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신축으로 했을 때는 덜 말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를 일정 정도 떼어가지고 마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수장공사를 바닥 수장공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특히 또 뭐 벽이라든지 모서리 이런 부분의 바닥 상태들을 확인해 보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덜뜸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바닥 수장공사에서 가장 큰 원인은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덜뜸입니다. 덜뜸이나 뜨면 안 되죠. 꿀렁꿀렁거리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뜬다든지 주름이 생기면 안 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습기입니다. 습기. 바닥에 습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거를 없애고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습기를 항상 체크해 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시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오염 및 변색 이런 것들은 재료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시공할 때 어떤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 안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가 난방 코일이 뭐 균일한 높이로 적정 깊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이래가지고 열이 너무 많이 가해진다든지 이럴 때 변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들뜸이 가장 큰 하자인데 바닥에서 가장 큰 하자는 들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코너 부위라든지 모서리 부위 이럴 때는 항상 뭡니까 이물질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평활도를 체크한 다음에 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장판지의 얼룩이라든지 불균형 발생 이런 것들은 건조가 불충분하게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이물질이 있다든지 면처리가 정확하지 못했다든지 미장이 좀 잘못됐다든지 이런 얘기들이겠죠. 이럴 때 우리가 하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장공사를 할 때는 수장공사를 자체를 잘못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한다기보다는 그 미리 되어 있는 공사들이 선행공사들이 잘못되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선행공사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잘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습기 문제, 물기가 있으면은 수장공사가 잘 안 되죠. 이 바닥 공사는 붙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습기들을 체크한 다음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장판지 뭐 테두리 들뜸이나 이색 나머지 것들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액세스 플로어 우리가 주택 같은 데는 방바닥에서 뭐 전기 콘센트가 와야 될 일이 별로 없죠. 보통 벽면에 붙이면 끝납니다. 근데 상가 같은 데는 보면은 사이즈가 크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콘센트가 올라와 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벽면에서 하면은 거기서 뭐 콘센트 줄 당겨 가지고 필요한 대로 당기면은 이 바닥으로 줄이 지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테이프로 붙여 놓는다든지 뭐 쫄대 이런 거 넣어 가지고 끼워 넣는데 그거는 뭐 미관상 좋지가 않아죠. 그다음에 뭐 케이블도 손상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액세스 플로어를 합니다. 이중 바닥이라는 얘기겠죠.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 바닥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가는 데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위에 바닥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거는 전기선이나 배선들이 아주 많이 다녀야 되는 그런 건물들일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웬만한 건물들은 일반 상가 건물들이나 뭐 일반적인 건물들은 이 바닥에다가 콘센트를 위로 빼놓죠. 슬라브 칠 때 배관을 슬라브 안으로 묻어가지고 이 바닥에서 보통 다 빼올립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한 그런 건물일 때는 액세스 플로 아예 밑에서 배관 같은 전기 배관선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바닥을 까는 형태입니다. 이런 거 액세스 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사할 때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띄워 놓는단 말입니다. 띄워서 위에 바닥을 마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액세스 플로스는 밑에는 슬라브 위에 그냥 바로 합니다. 그래서 마감 처리, 이 마감도 되고 공간도 띄워놓고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박아놓고 파이프 같은 거를 걸어가지고 위로 살짝 들어 놓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 바닥으로 뭐 필요한 뭐 전선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해놓는 겁니다. SS 플로 시공하면서 바로 마감 처리가 되는 거겠죠. 이런 형태로 된다 하는 거 알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도배. 우리가 저 건물 같은 거 우리 주택에 도배 공사 많이 하죠. 도배는 크게 뭡니까? 나누면은 실크 벽지하고 합지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실크 벽지는 뭐냐면 좀 비싸죠. 합지는 뭐 별로 안 비쌉니다. 합지 중에서도 우리가 벽지 그 폭 길이에 따라서 긴 거 광폭이 있고 짧은 거 소폭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물론 광폭이 비싸겠죠. 한 1m 20 정도 되는 거 이런 것들. 소폭은 뭐 한 90cm 정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폭이 좁은 걸 소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배지 값도 비싸고 공사하기도 어느 게 제일 힘들겠습니까? 그 비용 순서대로 제일 비싸죠. 실크 벽지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뭐 합지 중에서 광폭 그 다음에 소폭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도배 공사할 때 합지 공사할 때는 이 미장 위에다가 바로 바르죠. 풀칠을 해서 바로 바르는 겁니다. 벽지에다가 풀을 칠해 가지고 전부 다 칠하죠. 기계로 칠하든지 사람이 칠하든지 간에 전부 다 칠해서 미장되어 있는 벽면에 딱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장면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울퉁불퉁한 게 다 표시나겠죠. 그래서 뭘 합니까? 초배지를 붙입니다. 미장면이 울퉁불퉁하고 좀 거칠수록 초배지를 많이 붙여야 되겠죠. 초배지를 붙이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합지를 붙이는 거겠죠. 근데 실크 벽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실크 벽지 시공할 때는 우리가 집에 실크 벽지 되어 있는 집들 많이 있죠. 가가 실크 벽지 한번 눌러봅니다. 그럼 벽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떠가 있습니다. 꿀렁꿀렁거리죠. 그래서 연결되는 부위만 딱 붙여 놓는 겁니다. 중간에는 비어 있고 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그 부위만 싹 붙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 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실크 벽지를 보면은 미장이 좀 깨끗하지 못해도 실크 벽지로 마감하면은 깨끗하게 미장이 된 것처럼 평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장 공사의 마감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겠죠. 실크 벽지로 하면 그런 형태의 도배 공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도배 공사 시공 흐름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도배하는 것들은 우리가 시공 뭐 다니면서 많이 볼 수 있죠. 실제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자재발주 검사, 그 다음에 1차 바탕면 바르기, 그 다음에 초배지 바르기. 이 합지 공사할 때는 초배지가 중요하죠. 실크 벽지는 뭐 초배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미장이 좀 거칠어도 중간에 떠가 있기 때문에 이 실크 벽지하고 실크 벽지하고 뭐 한 1m, 1m 정도 되는 거 중간에 만나는 부분 그 부분만 붙어가 있는 거죠. 중간에는 떠가 있고 실크 벽지는 그래서 초배지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바릅니다. 이 중간에 겹치는 부분 그 부분만 초배지 바르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아죠. 실크 벽지에서는. 근데 합지에서는 초배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벽면에다 바로 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미장면에다 바로 바를 때는 미장면이 거치면 그 거친 부분에 초배지를
한 겹보다는 두 겹이 훨씬 낫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르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미장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뭐합니까? 미장 대신에 아파트 같은 거 벽면에는 보통 스코보드를 많이 대죠. 스코보드 같으면은 스코보드 이음 부분이 있죠. 그 부분 처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부분에 초배지를 많이 바르죠. 왜냐면 거기에는 타카 자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초배지를 많이 바르고 거기만 바르면 됩니다. 중간에는 스코보드도 깨끗하게 나와 있죠. 이음 부위만 처리만 잘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음 부위를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도배지를 바르고 보양을 잘 시켜주면 되는 거겠죠. 항상 바탕면 처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장공사에서는 도배의 원칙 뭐 읽어보면 다 별거 아닙니다. 도배는 뭐 별건 아니죠. 평활해야 하고 도배면은 그 다음에 이음부의 선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르기 선이 수직을 잘 유지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시공적 계획상 제품이 뭐 어떤 본공서에 맞도록 계획을 해야 되고 도배지 장판지 나누기 작성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특히 도배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콘센트 박스 같은 거 있죠. 매립물들. 콘센트 박스 같은 거 있을 때는 스위치 같은 거 있죠. 스위치나 콘센트 마찬가지입니다. 카바 있죠. 카바를 다 떼내고 그 다음에 이거 도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붙여야 되죠. 그래야지 마감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면은 박스를 항상 조심해야 되고 미장됐을 때는 평활도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서리라든지 뭐 사춤이 안 됐다든지 이럴 때는 너무 심하면 뭐합니까? 바다 매기가 해야 되겠죠. 바다 일부 좀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보통 뭐 초배지로 다 끝이 납니다. 웬만큼 평활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뭐 스코보드 이런 것들은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연 부위만 신경을 잘 쓰면 되겠죠. 이연 부위는 이을 때는 스코보드 이을 때 보통 타카 많이 쏘죠. 그래서 타카 자국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도배하고 났을 때 그래서 이연부 처리를 초배지 같은 걸로 잘 해줘야 되겠죠. 특히 코너 부위라든지 뭐 천정 부위 이런 것들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바탕 처리 및 초배지 처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 바탕, 이 도배지 바르기, 여기 도배지 바르고 있죠. 이 전에 선행 공사가 잘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충분히 잘 건조시키고 바탕면을 그 다음에 철선이라든지 모르타르 찌꺼기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름살이 없도록 잘 이염새를 잘 붙여야 되죠 도배지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가장자리와 문틀 주위는 벽 천장의 가장자리와 문틀 주위는 10cm 정도 초배지를 붙이지 않고 합니다. 끝에는 초배지를 안 붙인다는 말이죠. 중간에만 초배지를 하고 마지막 부분은 초배지를 붙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은 벽 천장이나 가장자리 문틀 주위는 어떻게 해요? 그 초배지를 완전 끝까지 다 붙이는 건 아닙니다. 한 10cm 정도 초배지를 붙이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배를 마감을 하는 거겠죠. 뭐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서커보드 위에다가 지금 붙이고 있네요. 서커보드 위에 이런 이염새 부위들 있죠. 이런 것들을 초배지로 붙인 다음에 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합체 붙이는 거겠죠. 뒤에 합체 붙일 때는 이 도배지 뒷면을 뭐 기계로 요즘은 풀칠을 다 합니다. 똑같이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붙이는 거겠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배지의 뭐 하자 원인 중에 제일 크다고 하면은 뭐겠습니까? 떨어지는 거겠죠.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변색이나 곰팡이 뭐 그 원인들은 뭐 누수, 뭐 결로 이런 것 때문이죠. 결로 안쪽에서 다른 선행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창호 주위 도배 마감선이 좀 조잡하다든지 이런 거는 창호부분을 정확하게 마감을 처리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도배 바탕면에 요철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스코보드 같으면 연결 부위에 처리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미장 같으면은 뭐 미장이 좀 잘못해갔을 때 초배지를 발라가지고 정확하게 좀 평활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불량하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하자원인과 예방책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뭐 곰팡이 이런 거는 항상 수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기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결로도 마찬가지죠. 결로 현상이 발생하면은 도배지에 뭐 곰팡이가 슬고 이렇게 하죠. 근데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결로도 발생이 안 되겠죠. 뭐 이런 도배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지붕공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지붕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에서 지붕을 경사지붕을 많이 쓰죠. 지붕에 그러면 가장 큰 가져야 될 특징이 뭐냐면은 내수죠. 비를 잘 어떻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누수가 되면 안 되죠. 지붕이니까 비가 오면 밑으로 물이 새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비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최대한 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주면 되겠죠. 보통 우리가 비가 왔을 때 지붕에 물이 잘 빨리 빠져야 되겠죠. 경사지붕이기 때문에 쭉 빨리 빠집니다. 빨리 빠지는데 보통 우리가 계속 뭐 물이 경사면을 따라가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받죠. 이렇게 받아가지고 요걸 가지고 처마 홈통을 주는 거죠. 홈통. 그죠? 처마 밑에 이렇게 깔아줍니다. 한번 뺑 돌아가면서 깔아주고, 요것도 기울기를 줘서 깔아주는 거겠죠. 그러면 물이 다 이렇게 모여서 그 다음에 깔때기 홈통 모으죠. 한꺼번에 확 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요거 선홈통이죠. 선홈통으로 해서 밑으로 빼가지고 뭐 배수구로 빼주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주어가지고 밑으로 물이 빨리 빠지게 해주는 형태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장식용 칼도 되면서 그 다음에 물을 다른 곳으로 뭐 누수가 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거겠죠. 이름을 잘 알아놓도록 합니다. 요 처마 홈통이고, 요 깔때기 홈통, 요 선홈통,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옥상물 빠질 때 보면 이렇게 보통 구부려 놓죠, 그죠? 구부리가 낙수 바지 이렇게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이렇게 구부려 놓는가 하면은 이게 보통 벽에 붙어 있죠. 안 구부리면은 벽이 다 이제 매일 더러워지죠. 그래서 약간 구부려 가지고 벽면에 대지 않게 물이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정도만 알아놔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지붕에 많이 쓰는 게 이런 싱글이라든지 아스팔트 싱글, 아니면은 뭐 기아 이런 걸 많이 쓰죠. 기아도 뭐 옛날에처럼 뭐 구워서 쓰는 기아가 아니고 만든 기아들 이런 걸로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아스팔트 싱글을 이렇게 까는데, 아스팔트 싱글을 경사지붕에 깔려고 하면은 보통 밑에 방습지를 먼저 깔죠. 방습지를 깔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싱글을 깔게 됩니다. 근데 싱글이 이어서 이만한 게 한 장이 아니죠. 한 뭐 1m 정도 되는 게 이런 게 싱글인데, 그러면 깔 때를 생각해 봅니다.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은 위에서부터 깔아 위로 오면 안 되죠. 밑에서부터 깔아가지고 겹친 방향이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밑이고 여기가 위에라고 하면은 물이 여기서 위에서 밑으로 흐를 때 이렇게 해야지 안으로 누수가 될 가능성이 적죠. 반대로 해놓으면은 이게 반대로 됐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다고 생각해 봅니다. 물이 여기서 일로 들어오면 일로 다 들어가죠, 물이.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까는 겁니다. 반대로 깔려고 하면은 밑에서부터 부처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이 형태가 되겠죠. 위에서부터 붙여가지고 겹치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반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붕 깔 때는 밑에서부터 항상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수를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스팔트 싱글들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 있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붙이는 형태로 가는 거겠죠. 물론 이 아스팔트 싱글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방습지가 있죠. 그래서 방수를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비닐을 먼저 깔아놓고 그 위에 까는 겁니다. 싱글. 이게 기아죠. 금속 기아, 만든 기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형태죠. 그래서 아직 물이 이렇게 오더라도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반대로 되면은 비가 와가 일로 내려갈 때 밑으로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향들 지붕 공사를 할 때는 항상 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